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018년 3월 1일은 3.1절 제99주년입니다. 3.1절 기념사를 청와대에서 게시해 놓았습니다. 이 글은 짧은 단락으로 37개짜리 단락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이번 제99주년 3.1절 기념사를 다른 곳도 아닌 서대문 형무소에 바쳤습니다. 우리는 서대문 형무소가 3.1운동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기념사 단락 1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3.1운동은 지금 이 순간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의 벽돌 하나하나에 고난과 죽음에 맞선 숭고한 이야기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의 외침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감정이 풍부한 선동적인 또는 감상적인 이런 문장입니다. 나이 많은 옛날식으로 말해서 지금쯤은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씨 감정이 물이 넘쳐 흐르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숭고한 이야기들이 어디에 새겨져 있다고 했습니까? 서대문 형무소의 벽돌에 새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숭고한 이야기가 새겨진 돌은 숭고한 돌이겠죠. 숭고한 돌로 지어진 집은 숭고한 건물일 겁니다. 그러면 서대문 형무소는 성스러운 건물이 되겠죠. 이 표현에서 대단히 비논리적이고 또 신앙은 무조건적인 믿음, 이것이 뭐니 해도 바탕이 되지요. 쉽게 감동하고 쉽게 빠져들고 쉽게 숭배하고 그런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가 3.1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 벽돌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인종차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예에게 채찍질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랬을 때 그 채찍을 앞에 모셔놓고 숭배하는 것만큼이나 이상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글을 쓴 사람이 받드는 그 신앙은 채찍교, 서대문 형무소 벽돌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단락 2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기념식을 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모여서 기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서대문 형무소가 독립운동의 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단락 1에서 서대문 형무소의 그 벽돌에서
벽돌 하나하나에서 대한독립만세라는 외침이 들려올 것 같다, 들려오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환청까지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있겠지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지요. 그런데 그가 아주 중요한 이 글 속에 있는 말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착각 혹은 용납하기 어려운 무식함, 이런 것이 드러나 있어서 그것을 짚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는 지금 3.1운동 기념사를 하고 있습니다. 3.1운동, 그래서 3.1절 태극기를 들고 혹은 태극기가 없이 어쨌든 그때 중요한 것은 만세였습니다. 태극기보다는 그 만세를 불렀던 그 운동, 그것을 기리는 그런 기념식에 참가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이 서대문 형무소의 벽돌에 새겨져 있는 대한독립 만세 소리는 어쨌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이후에 이 만세를 외쳐야 새겨지겠죠. 서대문 형무소에 오기 전에 부른 만세 소리는 거기에 새겨질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후에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3.1 만세운동하고는 시간적으로 다른 나중의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3.1운동 99주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정확히 말해서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이 언제였는지까지도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는 집단적인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3.1 만세를 불렀기 때문에 수감이 된 것이지, 수감된 후에 3.1 만세운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점을 지금 선우를 뒤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대문 형무소 안에서 독립만세를 불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독립만세를 부르기 위해서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락 2에서 독립운동의 현장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3.1 만세를 부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와야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 서대문 형무소라는 곳은 독립운동의 현장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서 부른 대한독립 만세 외침이 3.1 운동이라고 하는 그 본체도 아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것을 분명히 구분을 해둬야 하겠습니다. 단락 3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해마다 2,600여 명이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이 한 1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10명 중 9명이 사상범이라고 불린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죠. 그 당시 사상범은 독립운동가다, 이렇게 등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 사상범에는 공산주의자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군주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공산주의라는 것은 일종의
군주제를 부정하는 새로운 그 사상으로서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사상범은 공산주의자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공산주의자들이 빨갱이인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빨갱이라는 그 용어는 6.25 남침으로 가족의 생명을 잃고 그렇게 된 우리 한국인들의 분노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떻든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논리에 따른다면 10명 중 9명이 사상범이고 사상범은 독립운동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실정을 여기에 대입을 시키면 결국 그는 공산주의자는 다 독립운동가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이러한 기념사를 작성할 때는 과거의 자료들을 일일이 찾아서 확인을 한 다음에 작성을 하고 국민 앞에 그 내용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1910년에서 1945년까지를 우리가 일제강점기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2600여 명이 투옥이 되고 그것이 한 10만 명 정도 된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90%가 독립운동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편의상 그냥 10만 명 다라고 해봅시다. 계산하기 쉽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둬야 할 내용을 단락 5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수감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도 모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910년대, 그러니까 1910년에서 1945년 이때는 이 한반도의 주민들은 대체로 대가족을 이루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부모, 부모, 자녀 이렇게 최소한의 3대, 그 3대 하면 굉장히 넓어지죠. 그 중에서 이 직계로 이루어진 3대 정도가 같이 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족을 대략 한 10명 정도로 잡으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락 3과 단락 5에서 한 이야기를 합쳐보면 결국 이렇게 되겠죠.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된 사람들 10만 명, 1000명 정도는 그냥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을 빠짐없이 독립유공자로 지정을 해야 하겠죠. 혹시 빠진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가족이 우리가 10명으로 잡았으니까 이제 한 90만 명이 남겠죠. 그래서 이 90만 명을 빠짐없이 독립유공자로, 유공자의 가족이 아니라 독립유공자라고 이번에 이야기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규 지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019년에 어떻든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2018년 내에 이 일들을 마무리해야 할 겁니다. 서둘러야 하겠죠. 단락 10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1운동 이후 수백 수천 명의 독립군이 매일같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단체 이름을 구체적으로 썼는데 간략히 알파벳으로 바꿨습니다. A, B, C, D, E, F, G 단체를 구성하여 일제 군경과 피어린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 수백 수천 명이라고 하니까 그 중간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한 900명 정도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매일 900명 정도가 한반도에서 압록강을 건너면 중국이나 만주, 또 한반도에서 두만강을 건너면 만주나 연해주, 이렇게 건너간다는 것이죠. 문제는 매일 간다, 매일같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독립군이 같다고 했습니다. 독립군을 혹시 독립해서 한 사람씩 가는 걸 독립군이라고 한 것은 아니겠죠. 아무리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간 사람 숫자를 계산을 해보면은 1년에 약 33만 명 정도가 정도의 독립군이 한반도를 빠져나가서 전쟁을 하러 빠져나갔다고 추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1940년 3월 1일까지만 계산을 해보게 되면 한반도에서 중국, 만주, 연해주로 빠져나간 독립군 그 숫자가 69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처음부터 독립군이라고 했기 때문에 군대 조직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만큼은 분명히 한반도를 떠난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가서 일제 군경과 전투를 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독립유공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 한반도를 떠난 나중에 돌아왔든 어떻든 이 사람들 693만 명, 700만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찾아서 독립유공자로 지정을 해야 하겠죠. 그 다음에 단락 19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3.1운동의 힘이 약해질 때 주권자인 국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 때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 다시 일어났다. 이렇게 이 문장이 옳은 문장이 되겠죠. 나무꾼, 기생, 맹인, 광부들, 이름도 없이 살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누이들까지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살던 아버지, 어머니, 누이의 예가 앞에서 이야기한 이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름도 없이 살았던 사람 중에 어머니와 누이는 여성이니까 물론 어머니와 누이가 나무꾼이나 광부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기생이 되거나 아니면 맹인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버지는 나무꾼이나 맹인, 광부 이러한 그 이해하고 연결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왜 이들에게 이름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까? 지금과 다르게 이 시절에는 요즘식으로 말해서 스타가 됐을 때만 이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름 있는 사람이 더 적었겠죠. 그래서 이것은 고지고대로 이름이 없다고 쓴 것으로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기생의 경우에는 이름이 없다고 생각한 이유가 그들이 예명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광부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광부라고 해서 이름이 없어야 했던가? 그것은 모르겠고 나무꾼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를 아시죠?
근데 그 나무꾼 이름 아십니까? 나무꾼 이름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선녀의 이름도 모르죠. 그래서 나무꾼은 이름이 없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선녀도 이름이 없으니까 굳이 예를 들지는 않았지만 독립운동 해야 했겠죠. 그 다음으로 맹인의 경우에 이름이 없다.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봅시다. 맹인이 왜 이름이 없을까? 맹인이라는 것이 혹시 천시되는 그런 신분이라고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생각한 것일까? 어떻든 우리가 맹인 하면은 심청전의 신봉사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니 그 봉사라는 것이 이름은 아니죠. 그래서 아마도 이름이 없다고 생각을 한 모양인데 그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신봉사의 이름은 심학규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죠.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그들에게 이름이 없다 하는 거하고 내가 그들의 이름을 모른다 하는 것을 또 혼동한 다음에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이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가 또 이렇게 속 깊게 이해를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 바로 단락 24번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20년 문을 열게 될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는 3.1운동에 참가한 나무꾼도, 광부도, 기생들도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의 이름으로 새겨질 것입니다. 이름을 새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 단락 19에 나오는 나무꾼, 기생 등하고 이번 단락 24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같은 사람이어야 하겠죠. 하나의 그 기념사에는 통일성이 있어야 하니까. 그렇다고 치면은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맹인을 차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락 19에서 맹인도 독립운동을 했죠. 그런데 단락 24에 보면 맹인은 이름을 새겨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맹인만 빠졌습니다.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이름을 새긴다 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이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름을 새겨주겠다. 그러면 이름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들이 이름이 정말 없었다면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만들어도 역시 이름을 새길 수 없겠죠. 그러니까 나무꾼인 독립운동가, 광부인 독립운동가 이렇게 써서야 이름 얻기는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만일 그들에게 이름이 있었다면 단락 19에서 문재인 씨가 거짓말을 한 것이고 만약에 이름이 없다면 그 이름을 새겨주겠다고 한 단락 24에서 문재인 씨가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락 16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3.1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었습니다. 3.1운동을 해서 그들 말대로 일종의 나라 비슷한 걸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단락 22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겨울 우리는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었습니다. 3.1운동으로 시작된 국민주권의 역사를 되살려냈습니다. 1700만 개의 촛불이 3.1운동으로 국가 비슷한 것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00년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100년을 뛰어넘어서 다시 이 1700만 개의 촛불이 국민주권의 어떤 국가 비슷한 것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런 뜻이죠. 이 문장에서 바로 1919년부터 99년 그 역사를 그냥 과감하게 내던져버린 겁니다. 이제 그것과는 결별한 것이죠. 다음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둠을 밝혔던 하나하나의 빛은 국민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임을 또다시 선언했습니다. 누가 했느냐 하면 촛불을 든 사람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라는 것을 새로 선언했다 이것입니다. 새로운 국민주권의 역사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향해 다시 써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국민주권의 역사, 지금까지 있던 국민주권이 아니고 새로운 국민주권, 그것은 언제 생겼습니까? 2017년 겨울에 생겼습니다. 그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2017년 겨울에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7년 겨울에 새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인 그가 말하는 이 새 역사란 국가의 기록이지요. 그러면 이 국가는 아직 생긴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국가입니다. 새 나라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건국 100주년을 향해서 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1년이 안 된 이 나라가 건국 100주년이 되는 것은 2019년이 아니라 2017년으로부터 100년 후 2117년이 되겠죠. 그것이 이 문장이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문재인은 제1대 대통령입니다. 이 새 나라에서. 그 의미는 우리 5천만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문재인이 파괴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 새로운 국민 주권의 주권자는 촛불을 들었던 그의 말에 의하면 1700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3300만은 국민도 아니요, 국민권도 없는 그런 사람들로서 적대계층이 되겠죠. 국민이 아니면서 그들의 영토 안에 있다고 그들이 이렇게 밝혔으니까. 결국 현재 이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이곳에 1948년에 건국된, 그래서 이제는 3,300만 명만 그 건국을 인정하는 이 대한민국이 있고, 대한민국과 적대시하고 지금 싸워야 할 2017년에 건국된, 그들 말대로 하면 그들의 국민이 1700만 명이라고 주장하는 촛불국이라는 국가가 있는 것이다. 결국 세계에서 남한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이렇게 둘로 나뉘었다 하는 뜻이 됩니다. 단락 23에서 문재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우리 정부는 촛불이 다시 밝혀준 국민주권의 나라를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때 촛불이 다시 밝혀준의 의미는 단락 22와 연결해서 보면 촛불이 세워준, 건국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촛불이 세운 국민주권의 나라는 1948년에 건국된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2017년에 건국된 촛불국인 것이죠. 그것을 저와 우리 정부는, 그러니까 문재인과 촛불 정부는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2017년 겨울 새로운 국민주권의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촛불국이 건국됐다. 이제 국민 여러분은 어느 나라가 나의 나라인가를 분명히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첫째, 당신이 촛불을 들었으면 촛불국 국민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당신에게는 문재인 씨는 정당한 대통령이 됩니다. 촛불국의 초대 대통령인 것이죠. 그 대신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더 이상 보궐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임기가 만료된 대통령도 아니고 제19대 대통령도 아닙니다. 제1대 대통령인 것이지요. 만일 당신이 촛불을 들지 않았다면 당신은 촛불국의 국민이 아닙니다. 이 경우 당신에게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2018년 3월 1일 이전에 그는 보궐 대통령이었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제19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3월 1일 이후 문재인은 이제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제19대 대통령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2017년 5월 9일 대통령 보궐선거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3.1절 기념사에서 쿠데타의 성공을 새날 쿠데타가 아니라 기존 국가, 쿠데타는 그나마 기존 국가를 유지합니다. 단지 과거식으로 말해서 정권을 탈취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국가 자체를 소멸시켜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은 이 경우에는 대통령이 아니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문재인 씨가 2018년 3월 1일 3.1절 기념사를 하면서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촛불국의 국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3,300만여 명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그것이 촛불국의 기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씨와 촛불정부, 촛불청와대가 우리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이제 고민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문재인 혹은 청와대가 도저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한글, 국어에 있어서 문해력이 저급한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소개한 것과 같은 그 내용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차별하고 이런 것들로서 현행 법상, 형법상 이것은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것도 총칼로서가 아니라 무식해서. 이 정도가 되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문재인과 촛불 세력이 그야말로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 버린 것인가.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나라를 없애버리고 자기들의 나라를 새로 세운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고민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이렇게 위험하고 이렇게 국가의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공무원이나 공기업 그리고 심지어는 거래 상대방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하겠습니다. 당신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건국 헌법을 존중하는가? 당신은 1948년 이 건국 헌법에 따라 건국된 대한민국을 유일한 조국으로 인정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아니다라는 답이 나오면 그는 여러분과 나, 우리 이 촛불이 아닌 국민들의 공무원이 아니며 촛불이 아닌 국민들의 공기업이 아니며 촛불이 아닌 국민들이 거래를 계속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